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평구가 LH와 25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8년 전 마무리한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부평구가 82억 원의 사업비를 이미 지급했지만 LH는 미정산된 사업비가 있다며 251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부평구와 LH는 14차례 소송을 벌였고 16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부평구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런 소송이 벌어졌는지 오늘 짚어보죠. 함께할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견연구소장과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전 같은 추석 보낼 수 없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먼저 유 의원님. 저도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느라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이번 추석은 그냥 보냈습니다. 이렇게 집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저 또한 그랬거든요. 이도영 소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친척집 방문이나 성묘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직계 가족들과 조용하게 보냈는데요. 일 있어가지고 한번 고속도로를 나가봤더니 차는 또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평구가 250억 원대 소송 중입니다. 이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중 미정산금에 관한 소송인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부계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부평동 937번지 일대에 이제 어렵게 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한 1,100세대의 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경관 녹지, 도로, 공원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주거 정비 법령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2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 2002년부터 이제 기획이 됐기 때문에 무려 10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네. 물론 착공은 2010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10년간의 장기간이 걸렸던 보상 문제로 많이 좀 시끄러웠던 사업 중 하나가 할 수가 있는데요. 부평구는 사업 초기에 이제 82억 원의 기반 시설에 대한 보조금, 부담금을 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2013년 4월이죠. 준공한 이후에 한 1년 좀 안 돼서 LH가 추가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169억을 더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네. 부평구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에서 어려운 주거 환경에 있는 국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하라고 해서 기초지자체에서는 따라간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와서 국토부에서도 인천시에서 나몰라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되다 보니까 쉽게 문의하고 유권 해석 받고 달라고 했지만 거부를 당했고요. 부평구에서는 부담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LH에서 2017년에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사업비가 계획보다 초과됐다. 그 돈을 달라라는 건데 이거를 부평구가 몰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됐던 거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은 2010년도에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1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부평구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업비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부평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평구가 아예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어쨌거나 좀 길어지게 되는 문제점,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사업 변동, 물가 인상률이 3% 이상 늘어날 때는 당연히 또 사업비를 인상해 줘야 되는 문제. 그리고 LH가 협약에 따라서 사업 정산할 때 이렇게 많이 청구할지는 몰랐던 거죠. 네. 특히 부평구 입장에서는 국가 시책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걸 부담하기로 했는데 협약상에는 기반 시설 부담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n분의 1에서 안 분해가지고 부평구에 청구를 한 겁니다. 부평구 입장에서는 물론 관리 책임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에도 사실 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 미리 알려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게 되는데 LH가 이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런 설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2002년도 12월 18일 날 부평과 LH 간의 그 협약에 의해서 정산금이 청구가 이루어졌고요. 이후 사업 승인 변경 후에,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났던 부분을 LH가 이제 변경을 한 거죠. 변경 후에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부평구가 그 변경 시 추가되는 비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고요. 네. 부평구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도 7월에 준공이 났고 2012년도 8월에 기반시설 합동점검을 LH가 요청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을 했고요. 네. 2013년 4월에 LH가 사업비 정산자를 부평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4월부터 2016년도까지 14차례 동안 부평구와 LH 간에 서로 그 자료를 보완 요청을 하면서 이제 주고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부평구청이 이렇게 무산일하게 그 지나간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LH가 이 부평구가 사업비 정산서 요구에도 1년 뒤에 아주 뒤늦게 이 정산 금액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또 이 보통 사업비 정산의 경우 사업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좀 하는 편 아닌가요? 보통 사업비 정산은 준공이 나야 정산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이견이 있을 때는 쌍방 간의 그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 후에 정산서를 주는 게 이제 보통인데 부평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준공 한 달 후에 합동조사가 이루어졌고 네. 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7개월 이후에 그 LH가 정산서를 부평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 그 늦은 청구서라고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산적으로 그러니까 준공이 난 이후에 사업비를 이제 완전하게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1년 이후 이런 것도 좀 그게 아니라 네. 이견이 있잖아요. 기존에는 82억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정산을 해보니 추가적으로. 250억이다. 그건 이제 부평하고 합동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평구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 공사 범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LH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7개월 그 청구하는 기간이 7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청구서라고 부평구에서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서로 싶은 거예요. 합의하면서 네. 협의하느라 시간이 좀 협의 걸렸을 과정이 수 지금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이후에 정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거의 11개월 만에 정산 자료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부평구 입장에서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LH에서는 정산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논쟁의 쟁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금액이 너무 커요. 251억 원입니다. 애초 사업비가 82억 원인데 이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힘든데요. 부평구에서도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어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부당하죠. 제가 볼 때도 아니 기반시설 부담금 보조금으로 이제 지원을 82억을 했는데 거의 지금 뭐 2배가 넘는 169억을 1년 준공하고 나서 더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평구 입장에서 황당하죠. 협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과도한 당초 지원한 생각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169억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소송을 통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부담했을 경우에는 250억, 82억에서 250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 169억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요구하는 데다가 지연 이자까지 상당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LH 측면에서 LH에서는 뭐 더 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상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은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한다. 네. 추가적으로 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한다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MOU에. 하지만은 그거를 기반 시설이 이만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사한 내용을 그러니까는 아니 뭐 옹벽이라든지 뭐 경관 녹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늘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지. 아니 주택 짓고 건설하고 총 공사 사업비에서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안분해서 부평구청에 청구한다는 것은 이거 조금 과도하다. LH가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늘어낸 금액만 청구를 해야지 전체 공사비에서 그렇게 뭐 손쉽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편의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부평구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감 측면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LH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 승인을 변경을 했단 말이죠. 기존에는 A라는 프로젝트 A라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B라는 방식으로 사업 승인을 변경할 때 그럼 부평구에서 과연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소 책임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 승인하는 절차는 거치긴 거쳤을 겁니다. 하지만은 기반 시설에 한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청구하지 않고 그걸 살펴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겠지만은 이걸 순전히 부평구의 관리소홀 책임으로 하기에는 부평구에서도 아니 LH에서도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분해서 그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다만 그거를 공직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산할 당시에 꼼꼼히 2013년도에 체크를 했으면 적어도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렇죠. 판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를 안분해서 부평구가 부담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라 그래서 부평구가 부당한 요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신 건데요. 왜 그 중간에 그 승인이 났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됐을까요? 그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것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이제 과실에 대해서는 부평구에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사업 승인 변경을 할 때 LH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업 승인을 변경을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한 그 너희들의 책임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기반 시설에 대해서라고 서류 한 장만 남겨놨어도 지금의 소송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뭐 협약상에 있는 그 조항 하나 가지고 LH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 당시에 기반시설 부담금 외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공사비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들은 LH가 전액 부담하라라고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뭐 기대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부평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251억 원이라는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서로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는 우리가 그 협약을 할 때는 82억 정도로 했는데 사업 승인이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251억 원은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준공에서 정산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그 정산을 변경되는 상황에서 왜 그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평구 측에서 인지를 못했는. 인지는 했겠죠. 따져 묻지 않은 거죠. 공직에서 이거를 사업 승인이 변경돼가지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흐트러졌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지 꼼꼼히 못했을 거라고 살펴보지 생각합니다. 않았다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로 아니면은 뭐 공원 경관 녹지 원래는 82억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 해달라고 뭐 옹벽 건설이라든지 그런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금액은 전체 그리고 그 분양 주택 분양에 대한 분양 원가 그런 거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얼마큼 들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체 면적을 가지고 기반 시설에다가 n분의 1 하면은 황당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정산금 청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저는 이동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평구가 모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요. 서운산단을 그 만들 때 계양구청에서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의 그 지위를 가지고서 지금 정산을 하고 그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이든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부평구청은 LH에 그냥 떠넘긴 거예요. 거꾸로 부평구가 그렇죠. 내 지역에 있는 거를 만들 때 뭐 5%든 10%든 지분이 참여가 됐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산서를 볼 수 있죠. 니네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얼마가 남았어 LH. 그러면 개발 이익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거 갖고 네가 환수해. 개발 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조건을 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SPC를 만들어서 일반 그 기업, 공기업 그리고 일반 지자체가 지분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네. 그냥 뭐 발주처 시행사의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부평구청에서 그 정산서를 보자고 해도 LH에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못 보여주죠. 소송하고는 관련돼 있는 그렇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네. 얼마가 남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자, 지금 결국 LH가 부평구를 상대로 2017년 2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2017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 변론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10월 16일 날에 지금 마지막 선고 공판만 네네.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는 부평구가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네. 대전이라든지 동구 각종 사례에서 이제 패소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MOU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LH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예측하지 못한 거를 부평구에
부평구에 대해 요구했다라는 게 지금 쟁점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승소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종 10월 16일 날 선고 공판을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6일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뭐 다른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사실 2010년 이전에 그 사업 주체인 LH가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별도로 그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징역이 되더라도. 근데 2010년 이후에 LH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공기업 정상화 내지는 또 부채 감소라는 미명하에 전국적으로 이런 소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동구 신흥지구가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결국 이제 화해공고로 끝났지만 거기도 27억 배상 판결이 났고 대구 동성구역도 3심에서 87억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요 가까운 예로 동구의 동산지구가 현재 LH하고 1심 소송 중에 있고 금액이 한 54억 정도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LH. 공공기관으로서 법적인 분쟁보다는 좀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이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공직사회도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2013년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무적으로 정치권과 네. 논의를 했다고 하면 아마 정무적으로 그 지금보다는 다른 뭐 화해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처리가 됐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2017년 2월 27일 소송 전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치적 타협을 하는 거는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 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좀 예, 늦어버린 지났다. 예. 그런 상황인데 정말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돈을 저도 내는 공감을 수밖에 해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작에 뭐 화해 과정을 거쳐서 일정 부분 이자를 탕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만 이미 지났어요. 지금 상황에서 소송까지 간 마당에서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뭐 정책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최종 분쟁이 전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251억 원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자, 10월 16일 최종 판결이 나고 부평구가 이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물어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거 어떻게 마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상당한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50억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25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부평구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경상 경비를 줄이고 또 뭐 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을 잘 안 하고 지금 기존 사업을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250억이라는 예기치 못한 금액을 지출해야 된다. 상당히 크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추가 소송 비용은 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 부평구가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지어 짜내고 신규 사업을 더 줄이고 기존 사업을 돌려서라도 다른 사업을 나중에 뭐 내년에 할 거 내후년에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를 한 부평구 행정이 문제다. 시민들도 사실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구청이 공공지분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그 사업에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네.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바람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너무 또 LH는 도시개발, 주택개발의 전문가입니다. 소위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일반 이제 지자체에서는 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개발 행위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공기업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앞서 유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변동 그리고 또 행정직들이 또 이런 기술직에서 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점을 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지자체 공통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부평구와 LH가 지금 250억 원대 소송에 걸려 있는 문제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